확신을 갖고 대통령께 가감없이 진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에 비춰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음 주쯤에는 결정이 날까요? 결정이 되겠죠. 예. 다음 주쯤 결정됐네요. 예, 다음 주 같은. 모든 새로운 가치라고 그러게 됩니다만 동행, 연대란 말이 새로운 가치로 등장했습니다. 진정한 동행, 진정한 동반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시사큐 3부 시작합니다. 25살의 최연소 검사로 임용돼 대법관까지 지냈습니다. 네, 안대희 전 대법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드디어 이제 총선, 그동안 좀 출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총선 출마 결심하시고 해운대까지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나왔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진실한 사람이 말한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출마 선언을 공식으로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들 주변에 추측하신 대로 또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 캠프에서 또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쇄신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한마디로 대통령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정말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잘 살게 하려고 또 국가 발전시키려고 그야말로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뜻, 훌륭한 일에 정말 미력이 남아 보태고 싶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번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자진 사퇴란 말했습니다만 자진 사퇴 이후에 주변에서 좀 안타깝다, 예. 아쉽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참 그동안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사랑을 보답할 기회, 즉 봉사할 기회를 그때 놓쳐가지고 예. 정치를 하면서 새로 좀 그런 봉사, 즉 예.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에 관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개혁적 이미지를 가지고 네.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데 그 대통령이나 당의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즉 옆에서 응원하는 것보다는 예. 직접 들어가서 모시고 당의 일원이 돼서 네.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했습니다. 대법관님, 지금 제가 여쭤봐야 될 말을 한꺼번에 이제 모두 발언하듯이 마치 다 한꺼번에 해보셨는데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먼저 지난해 5월이죠. 다들 많이 좀 아쉬워했는데 총리 후보자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한 거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신경 좀 많이 착잡하셨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변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꼭 첨언하자면은 예. 그 당시 선거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6월 선거가 곧 바로 있었죠. 한 3, 4일 전에 제가 그만뒀는데 예. 제가 선거 쟁점이 되니까 예. 유권자의 판단에도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나 당에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로 봐서는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 변호사로 개업해서 번 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은 좀 지키고 계십니까? 집에서 많이 싫어합니다만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저는 그리고 항상 기구 문화라 그러나요? 네. 제가 아까 여기 앞에 모두에 나왔습니다만 동행이라든지 연대 예. 이런 생각을 하면은 같이 정말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같이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제 능력껏 하려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뭐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이거는 뭐 그 약속한 액수뿐만이 아니라 예. 그 뭐 늙어서 자 뭐 죽을 때까지 다 지켜야 될 일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나라,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012년에 새누리당의 쇄신 특별위원장을 맡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놀랐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런 인연도 있었구나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는 어떻게 좀 시작이 됐습니까? 사실 뭐 저는 뭐 존경하는 분이었지 잘은 몰랐습니다. 네. 다만 뭐 제가 그 당시 당에 간 거는 대통령님 개인도 있지만은 그 말하자면 저는 보수라 말은 싫어합니다만 우파라는 가치에 대한 동조를 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나라 발전 이런 게 중요하고 너무 무질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뭐 지나치게 뭐 좌익 편향적인 것도 좀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좀 부적절하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에서 그야말로 가치나 이념에 동조해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너무 좋은 말만 말고 조금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일해 오셨고 또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도 정치 입문하려고 문을 두드려 보니까 예. 정치는 항상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비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감히 뭐 비판할 만이나 뭐 평가할 만한 입장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정말 이분이 애국자구나. 네. 그리고 정말 나라 생각하고 국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혁이라는 게 또 국회 입법 없이는 아무도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개혁 조치가 정말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고 국민들 공감대를 얻고 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제가 뭐 국회에 들어가면은 네. 그런 개혁 각종 개혁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거에는 그 개혁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많이 공부하고 또 설파해서 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아마 IMF가 98년인가 온 걸로 기억납니다. 예, 97년 이죠. 97년 네. 12월인데 그 전해 금융개혁이 국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예. 근데 금융개혁이 뭐 여야 간에 대립이 있어서 그런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네. 또 바로 IMF를 맞았습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어느 언론 보도에 하면 2, 3년 내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든지 예. 또 청년 실업 문제가 있다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지금 그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개혁 조치가 없이 그냥 뭐 맨날 그 대리만 하고 있어 가지고는 네. 아무런 발전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가서 설득하고 예. 이렇게 공감하고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를 간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네. 대법관님 아침에 조선일보가 한 인터뷰에서 보면 조금 힘 있는 기관에 대해서 뭔가 어떤 감시랄까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하시고 싶은 일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약간 뭐 와전이 된 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규제기관에 대한 개혁도 규제기관. 네. 네. 개혁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정도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규제기관의 개혁이 정말 중요한 게 법치주의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 나쁘거나 불법한 사람을 대해서 정당하게 법을 집행해서 말하자면 죄인은 처벌하고 네.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일은 바로잡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 의구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법치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절차입니다. 즉 그 기관들의 권위주의라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 말하자면 절차적 정의라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의 소리를 충분히 듣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건 뭐 변호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두 가지 면에서 좀 제대로 기능을 하면은 정말 나라가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고 중심이 잡힌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제가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여기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제가 뭐 손볼 입장도 아니고 아하. 다만 이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역시 공감을 얻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치주의를 예. 확립하고 또 나라의 중심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그런 명성에 좀 비춰본다면 조금 더 험지에 출마를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야당하고 대결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
부산을 택하셨어요? 뭐 일각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심각한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건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를 많이 발전시키고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예. 이제는 이 한강의 기적에서 그야말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좀 없애고 지방에 대해서도 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력한 후보지가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산이 예. 뭐 지금 문화적으로 그렇고 금융도 지금 많이 옮겨와 있고 바로 세계로 진출한 교두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부산의 발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험진이 뭐 이런 표현은 그거는 유권자에 대한 약간의 좀 폄하라 그럴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느 지역이 나하고 같이 그 철학을 같이 하고 어느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연고가 있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에 4월 13일 선거에서 원내 입성에 이제 성공을 하실 경우에 단숨에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드라마에 그런 나오는 이름을 따서 잠룡, 육룡이 또 이런 얘기 중에 이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보니까 제가 뭐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당선이 또 국회의원 당선이 우선이죠. 그리고 예. 저는 뭐 이런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잘 답변을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를 하면서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더 큰 봉사를 하다 보면 그런 평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뿐이지 지금은 오로지 예.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그 입법 작용을 달리 보시면 안 됩니다. 뭐 법의 판단 작용이나 네. 또는 저 해석 집행 작용하고 거의 동일한 수성에서 법의 가치, 즉 정의를 실현하는 가치로 생각한다면 전혀 그 자체로 열심히 하는 것도 큰 보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님 하면 대학교 재학 중에 서울법대 재학 중에 최연소로 사법고시 합격하고 최연소로 검사도 되고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 대법관 승승장구 해왔다고들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검사장 승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물론 뭐 법조계 주변은 압니다만 검사장 승진해서 2번이나 탈락해서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고요. 뭐 제가 화려한 뭐 검사 생활, 대법관 생활 보내긴 했습니다만 또 어려울 때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런 것들이 다 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 그다음 제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저는 항상 모든 제조에 있을 때는 항상 서민이라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저를 뭐 탈락을 시키더라도 다시 구제해줬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의 안대희 대법관님을 만든 여러 가지 그런 여론이라든가 거기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때 했던 2002년에 대선 자금과 관련한 그런 수사 아무래도 이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수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검사로서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내 이름을 걸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아직도 못다 파헤친 그리고 뭔가 정치적인 그런 고려가 있어서 아쉽다 이런 판단을 내리십니까? 뭐 알려진 것처럼 정말 저희들 열심히 했고요. 그때 뭐 이미 썼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뭐 그 당시 시절에 뭐 최고 권력자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 법대로 하는데 뭐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의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직책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더 있으면은 그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나중에 그 얘기 한번 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대 총선 출마를 곧 선언할 예정인 안대희 전 대법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